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이대 목동 호흡기내과 천원미 교수 오늘 YTN 방송에서 셀트리온 레키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접종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원미 교수는 남편이신 서승우 교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하시죠. 선행도 많이 하시고 2015년도 메르스 사태에 의해 미디어에 본격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분인데요.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항상 이제 이슈가 될 때마다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 YTN 방송에서 셀트리온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 생활치료시설에서 최근 50대 여자분이 사망하신 사례가 발생했고 20대 사망자의 한 절반 정도가 델타 변이 유행에 발생했다. 그래서 20대 50대가 델타 변이가 급속하게 이제 증가하고 난 다음에 중증으로 가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입원율도 지금 3배 가까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정부가 병상을 이제 신규 좀 더 만들겠다. 이런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천원미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초기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같은 항체 치료제를 접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몇 달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브라질은 긴급 사용 승인을 셀트리온 레키로나를 받아가지고 연령도 국내하고는 많이 이제 확장됐죠. 18세 이상이면 전부 해당 사항이 된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느니까 항체 치료제를 주사할 공간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0대 분이 생활치료시설에서 레키로나를 만약 처방받았다라고 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의료진 입장에서 이런 아쉬움을 토로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반영 안 되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식약처가 병용 허가를 지금 셀트리온 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심사를 해서 빠르게 만약에 한다면 생활치료시설에서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주사를 해서 이 중증 환자를 줄여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본래 그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입원을 해서 맞는 주사가 아니라 조기에 경증 환자일 때 이럴 때 맞아야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어떤 부분이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지금 강조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0일에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도 심지어 이제 백신을 통해서 이제 해도 돌파 감염된 사람들도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조기에 투여해서 바이러스 배출을 줄이고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식약처가 이제 변경 심사를 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르면 진짜 8월 말 늦어도 9월 초 그거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인지라 천원미 교수는 지금 2,500명까지 넣을 수 있다. 왜냐면 델타 변이는 거의 이전하고는 10배 정도 시간이 두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폭증할 어떤 그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백신이 게임 체인지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31일에도 기사가 나왔을 때 20대 확진자가 숨졌을 때요. 20대 50대는 레키로나는 60대 이상 이렇게 연령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에서는 확진자가 늘면은 입원이 늦으니까 효과도 또 떨어지겠죠. 이런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인 어떤 치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7월 달에도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무슨 뭔가를 해주는 데가 아니라 열나면 해열제 타이레놀 같은 것만 주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요게 이제 모니터링 하는 어떤 경증 환자, 이게 경증 환자 병세를 모니터링하는 어떤 격리 시설이죠. 이게 병세가 심각해지면 감염병 전담병으로 이송하는 어떤 구조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도 이제 복잡한 절차와 소요 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그 4일 이내에 투여하는 가장 효과적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걸 7일을 넘기는 부분이 다반사니까 항체 치료제의 어떤 처방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죠. 심지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청와대에도 이제 청원하는 거죠.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 치료제 도입을 하게 해달라.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되나.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정부가 이제 이 엄격한 적용 기준이 있죠.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CT나 흉부 X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폐렴 소견 진단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불가능한 또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7월달 델타 변이 이후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박영준 중앙반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경증 환자의 정상이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모니터링 한다. 열나면 타이레놀 같은 거 주고, 치료는 이제 중증으로 가면, 왜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80% 정도가 그냥 경증에서 뭐, 중증으로 안 가고 그냥 자연으로 놔두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정상 완화를 위한 처방 조치는 그냥 타이레놀 주는 거죠. 그 중증으로 넘어가면 병원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이고, 이거는 이제 정맥주사 형태니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구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전문 의료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된다. 그 만들어 하면 되겠죠. 예. 이 부분은 하면 되겠죠. 일본도 뭐 그렇게 하고 각국에서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백신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애초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백신에 여러분들 그 50% 룰을 정했다는 말은 같이 가겠다는 걸로 승인할 때 50% 효과가 안 되는 것들은 떨어뜨리고 50% 만들었다는 말은 백신으로 안 된다는 거는 FDA의 어떤 기준을 봐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각국인데, 왜 국내는 백신 쪽에만 이렇게 비중을 두고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역차별되는 상황이거든요. 유례가 없는 저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치료제가 있는 국가에서 이럴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2월 달에 어떤 상황들을,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아직 있고, 이 프레임이 빠르게 지금 없어져 버려야 뭐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른 국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갈 때도 굉장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상황들 다시 보면요, 1월 20일 약심위에서 회의록 보면 이분이 이제 5일 한 가톨릭대 의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뭐 회의록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정치적이나 의료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생각하면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굉장히 뭐 좀 호의적으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높았고, 뭐 총리도 방문하고, 근데 이제 이상의 어떤 결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았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이 백신 쪽으로 이제 프레임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을 느껴서 의료적으로 남용되기 안 되기 위해서 조건부로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안 하는 형태였던 분위기가 그 뒤에 일정 기간 계속 된 거죠. 근데 이제 삼상의 어떤 이제 결과 이후에는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속도를 얼만큼 내주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레큐로나 1호 치료제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아서 정치인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생활치료 같은 데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은미 교수가 맨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생활치료센터에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어떤 상황도 저런 어떤 플레임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약심위에 참석한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겨우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건부 허가를 냈다. 이런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컨셉으로 현장 어떤 분위기였다는 것들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치료제 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나,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선택권 측면에서 조건을 달아 아주 엄격하게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제 겨우 해준 거죠. 예. 그래서 특례 제조 승인해야 되는 의견도 나왔고, 조건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달라. 이런 어떤 험악한 분위기가 다시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 고령이라든지 6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에게만 투여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월달 이후에 처방이 안 늘어났죠. 5월달에 사실은 이제 부산의료원 김동환 중환자 실장이, 부산의료원이 좀 이제 시발점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써보니까
처음에 정상도 없고 폐렴도 없었던 분들이 레코나 맞고 난 다음에 산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5월달 이후 나오면서 좀 이제 처방이 늘어나고 이제 3상을 좀 빠르게 이제 결과를 내면서 결과가 좋으면서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근데 주가는 이제 5월달 이후에 반영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었고, 3상의 데이터가 안전성 유효성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서는 뭔가 이제 그 흐름이 있는데 아직 이제 주가에는 본격화된 부분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이 효과가 없다는 어떤 분위기도 많았죠. 뭐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김우주 이제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레키노나가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낮은 점이 밝혀지면, 효과가 없다고 만약에 발표지면 취소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험악한 분위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가격 관련되는 부분 뭐 비싸다. 근데 뭐 백신하고 비교하면 다 비싸죠. 치료제는 뭐 흡입제든 경구제든 다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셀트리온은 국내에서는 싸게 해줬다. 그 뭐 일라일린이나 리제로닌이나 다른 거 보면 다 뭐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은 이제 의료진 현장에서는 근거 베이스로 처방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쓸 수는 없는데, 이제 쓴 어떤 사례들이 늘어나서 부작용들이 낮고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거 베이스로도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그 다음에 3상의 어떤 데이터들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변경 허가 신청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2월달에 1월달에 어떤 분위기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델타 변이 이후에 그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떤 좋은 흐름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5월달 이후에 어떤 주가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라든지 레키노의 어떤 기대감이 낮았던 부분들의 어떤 주가의 흐름보다는 이제는 레키노나의 어떤 기대감이 오히려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런 게 이제 주가에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변경 허가의 어떤 신청들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분위기들 계속 어떤 요구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이제 이 그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에서도 처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까지 또 이어져서, 뭐, 주가도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꼭,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